안녕하세요 친구들. 볼수록 매력있는 사회 역사 소지쌤입니다. 자, 쌤하고 함께 오늘은요 소진 투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이제 방학 동안에 뭘 할까 고민들이 많으시죠? 쌤과 오늘은 역사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1강, 2강 이제 두 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1강에서는 이제 역사 교과서 속에 이 서울의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한 곳 한 곳 만나보면서 우리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도 살짝 좀 연결을 시켜보기도 하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교과서 내용처럼 막 너무 딱딱하지만은 않은 쌤이 실제 가볼 만한 장소들을 지도에서 콕콕콕 집어서 이 여행 가이드처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왕 가는 거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을 또 즐겨보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또 알면서 보면 또 더 재밌거든. 그렇게 좀 재미나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1강은 요거고 2강은 기대하세요. 장난 아니에요. 쌤이 진짜 다 했어. 다 했어. 궁금하죠? 2강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2강은 진짜 현장감 넘쳐요. 2강도 늦지 않게 꼭 찾아보도록 하시고, 뭐 15분 이렇게 좀 짧게 이제 구성이 된 강좌니까요. 너무 아쉽죠.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다음 겨울방학 특강도 한번 노려보면서. 자, 역사 교과서 속 서울 미리 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서울은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짜자자자잔. 사진이 이제 막 보여지고 있죠.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에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고요. 백제와 조선은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500여 년씩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수도가 되었던 또 그런 곳이 서울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수도이죠. 지금도 우리 수도이죠. 거기다가 강남인강이 있는 곳이 또 여기 서울입니다. 자, 이 서울의 역사를 좀 살펴보다 보면은 그래서 더 재미나게 이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이 역사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는 장소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자, 서울 한번 가볼까요? 자, 서울의 지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역사 여행이잖아요. 여행은 직접 가봐야 제맛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장소를 찾아보며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이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이제 청계천이라고 또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구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 제일 첫 번째로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역사적 장소는 시대를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선사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수만 년 전 이미 이곳 서울에 인류는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도 여기 사람들이 거주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좀 많은 그런 이 유적과 유물을 남겨준 곳은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있는 바로 이곳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사는 친구 손! 강동구 사는 친구는 여기 한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입니다. 선사시대 가운데서도 특히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구석기는요, 뗀석기를 사용한 시대고 신석기는 바로 돌을 갈아서 썼던 간석기를 사용한 시대였죠. 자, 간석기라고 하는 이 돌 도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신석기 시대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한 장소에 정착 생활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농사 짓고 씨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가축 물타리 치고 키우면서 새끼 낳고 이제 이 젖을 짜고 뭐 이렇게 잘 키워야 되잖아. 머물러야 돼. 그래서 이때 막 움집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수확하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게 바로 요 토기. 기억납니까? 빗살무늬 토기. 그래요. 흙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빗살로 긁은 듯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를 이곳에 가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체험을 또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움집도 가서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빗살무늬 토기 만드는 그런 이제 또 체험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사냥을 했거든요. 사냥을 할 때 사용하는 활을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으니까 여기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살펴보고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역사 2 교과서에 담겨져 있고요. 역사 2 교과서 가운데서도 1단원이 바로 선사시대의 문화와 고대 국가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바로 요 아래, 강동구 아래 송파구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송파구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월드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석촌호수가 있고 막 엄청난 이제 빌딩이 들어서 있고 각종 놀이기구가 있는 그곳으로, 로티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송파구가요. 실은 백제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갈 때 우리 막 놀이기구만 탈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바로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실은 이 서울은요, 예전에 백제의 수도였어요. 백제는 이곳을 위례성이라고도 불렀고요, 서울을. 다른 표현으로 나중에는 큰 성이다라는 이름으로 한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위례성, 한성이라고 불렸던 서울, 그 흔적이 바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왕이 사는 궁궐과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을 세워서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남성이었던 몽촌토성과 북성이었던 풍납토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몽촌토성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을 한 번에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백제 문화의 유산이라든지 백제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살짝쿵 만나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큰 이런 이제 그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소풍 가듯이 김밥 싸갖고 가서 또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이제 보고 와도 좋을 것 같죠? 자, 다음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송파구에서 볼 수 있는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석촌동에 있는 고분, 아주 오래된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대 여러 가지 단원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고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무덤, 이 고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은 한 번에 막 바뀌고 그러질 않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양식을 좀 그대로 지키려는 성향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고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백제의 고분 중에는 돌무지 무덤이 보여지고요. 7개나 되는 돌무지 무덤이 보여지고요. 이 돌무지 무덤이 실은 저 위에 고구려 때 고구려가 만드는 무덤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계통의 이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게 이 돌무지 무덤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서울 석촌동에 있는 이 돌무지 무덤을 딱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고구려의 양식을 닮았다는 그 무덤이구나. 돌을 이렇게 쌓아서 계단 형식으로 올리는 요 무덤의 양식을 또 한번 보고 오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 한 번 더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은 한강유역 같은 경우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도 이 지역을 차지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 한강을 두고 치열하게 삼국이 경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백제는 이곳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지역을 차지를 했었지만 이후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이 한강유역도 차지하고 서울 지역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고구려의 유적도 남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지도 살짝 가려보고 볼게요. 여기 광진구 쪽이죠. 이 광진구 쪽에 가보면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보면은 이 보루가, 이 고구려 시기에 만들어진 보루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신라가 차지를 하는데 신라는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뭘 세웁니까?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죠. 지금 현재는 이 진흥왕 순수비를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이제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삼국을 신라가 통일을 하고 신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고려가 등장을 합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수도를 이 한강유역, 바로 요 서울 지역으로 하지 않았고 위로 올라가서 개성에다가 수도를 삼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한강유역의 서울 지역, 바로 이 남경이라는 이름으로 중요시 여겼는데요. 고려시대의 이제 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 관악구에 사는 친구들은 다들 잘 알 것 같은데요. 강감찬 장군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죠.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던 날 큰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에 별성자를 써서 낙성대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역에도 낙성대역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서울대 옆에 있는 이 낙성대는 어느 대학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교 아니에요. 별이 떨어진 장소. 강감찬 장군님이 태어난 장소이고요. 고려가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란의 침략이 있었을 때 거란의 3차 침략을 맞이해서 바로 귀주대첩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장군이 바로 이 강감찬 장군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70대였다고 해요. 70대. 정말 훌륭한 장수로서 나라를 지켰던 인물이죠.
자, 뒤를 이어서 이제 조선의 역사로 가보도록 할까요? 서울에는요, 조선의 이 역사적 이 숨결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바로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자, 조선의 수도 한양이라고 불리우면서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선의 5대 궁궐이 서울에 있습니다. 모두 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과 같은 궁궐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경복궁이 바로 조선의 법궁, 가장 중요한 궁궐이었죠. 그리고 이제 창덕궁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이 바로 이 창덕궁입니다. 자, 게다가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북촌도 이제 그런 이 한옥마을에도 북촌 한옥이 있는 그 지역에도 여러 이 건축물들과 함께 옛날 양반 가옥의 모습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종묘와 사직단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단은 모두 다 이 조선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종묘는 조상신에게, 그리고 이제 사직단은 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황구단은 뭐냐면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쌤이 바로 다녀온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요 2강에서 실은 요 장소들을 직접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들을 같이 만나보면서 더 자세한 소개를 그때 해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종로구와 이 중구 쪽에 이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종로구로 가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경복궁 앞에 다 광화문이 보이고 있고 요건 바로 경회로죠. BTS 공연이 여기서 있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큰 누각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국가의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연회를 베풀었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는 오랜 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또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후원의 이제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요건 이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정조 규장각. 그래요. 그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문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이제 정조가 이 신하들을 양성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중구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 종로구에서 중구 굉장히 가까워서 이 경복궁 보고 쭉 걸어서 중구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려와서 뭘 만나냐? 바로 덕수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덕수궁 가면 대한제국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에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의 의지를 좀 많이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죠. 여기가 바로 덕수궁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굉장히 근대화된 시기이면서 서양의 여러 건축물들이 또 이 덕수궁 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일반 궁궐에서 보기 어려운 특별한 또 이런 건축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아름다운 또 이 석조전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중구의 또 다른 이제 봐야 할 거리가 덕수궁으로 돌아올 때 대한제국을 바로 고종이 선포를 했습니다. 황제국가임을 선포하면서 이 환구단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조선에서는 토지신에게는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신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대한제국, 황제국가임을 선포하면서 이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환구단을 설치하고 환구단에 남아있는 환궁우라고 하는 건축물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중구와 종로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돌아볼 만하니까요. 아주 잘 이제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자, 이렇게 역사 교과서 속에 많은 서울의 이 여러 장소들이 있다는 걸 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는 어딜까요? 쌤이 이 강에서 이 중에 몇 곳을 다녀왔으니까요. 같이 이제 직접 가보기 힘든 친구들은 쌤과 함께 그 이 강에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그때 이 강에서 다시 만나요.